안녕하세요. 오늘 5월 19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제로엑스입니다. 티커는 GRX죠. 5월 달부터 IM머니에서 제공하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 나의 수익에 어떻게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이슈 점검으로 올려드렸던 게 혁신의 관점에서 보는 레이어2 솔루션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체크해서 올려드리는 부분들은 2023년, 24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중요한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맨날 매매를 할 때 어떤 놈이 달릴 것인가 1등말만 찾죠. 그렇게 해서는 그런 것만 찾아서는 항상 기차만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더리움의 이슈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이슈가 지속이 됐을 때 이 이슈를 받아서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우선적인 여러 프로젝트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레이어 2 쪽이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는 플라즈마 같은 사이드 체인에서의 결제 전송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나오겠죠. 아직은 저희들이 먼저 알려드린 게 레이어 2에서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레이어 2에서 종목을 언급했던 게 폴리곤, 그리고 아비트럼, 그 다음에 옵티미즘, 그리고 NFT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특화되어 있는 이뮤터블 X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면 이들과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또 들썩이겠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덱스입니다. 덱스 거래소 코인들을 계속 올해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고 공유를 했던 게 덱스 거래소에 관련되어 있는 업비트에 있는 거에는 덱스가 제로엑스가 있고 카이버 네트워크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레이어 2에서 특화되는 요소들 중에 또 보면은 랜딩이 있고, 그렇죠. 랜딩은 뭐가 있어요? 에이브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이슈를 받아서 갈 경우에 얘들이 움직일 여지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진 많은 순환매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측면들이 강한데, 그런 부분에서 얘들이 우선적으로 볼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시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의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그 종목들이 또 많이 방송 나가고 난 뒤에 많이 움직여요. 그런 타이밍, 최대한 그 타이밍 전에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그냥 눈에 띈다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로엑스입니다. 덱스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코인이죠. 지금 해외는 DYDX나 스시스와 여러 가지 있죠. 신세틱스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슈들 타고 가면서 옵티미즘하고 관련된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지금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라고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움직임에서는 오늘은 그래서 제로엑스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지금은 이거 덱스입니다. 덱스 거래소 코인입니다. 현재 차트, 이번 5월 달에, 물론 전체의 차트 의견은 본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린 게 있죠.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2021년도 구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2023년도에 돌파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 어디를 노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영상에는. 근데 오늘은 현재 구간, 이번 앞에 3월 달에 지지 받는 구간,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지지를 받은 지역이 어떤 지점인지, 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지가 유지됐을 때는 어디를 공략하는지 여부를 좀 집중해서 살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내용을 이어갑니다. 자, 제로엑스 코인에 대해서 일봉 차트로 살핍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많은 알트코인들이 2022년 5월에 중요값 1번, 2번 값, 그리고 구간 끝값을 공략하는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나올 걸로 본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단 변곡, 5월의 하단 변곡 정도에서는 지지를 지키면 2023년도 하반기의 공략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된다 정도로 공통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종목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에서 못 간 종목들은 빠르게 올라왔다가 지지받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요. 그 움직임이 이번 턴이 끝날 때까지 안 간다 그러면은 다음 턴일 때 그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여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지금 살피고 있다. 공통적으로 계속 지속적 언급되는 관점은 계속 값들을 계속 확인하세요.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값은 이미 여러분한테 올해 초부터 영상 제작할 때마다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값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결국엔 시간이 지나봐야지만 아시게 될 거라고 보지만, 그럴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있을 때는 고민을 충분히 해봐도 되지 않겠냐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제로X 부분들을 일단 살피겠습니다. 제로X에서 지난 3월 달에 지지 받는 구간은 264원, 그리고 274원 여기는 깨졌죠. 264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에 구간 이탈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3월달 만든 구간이에요. 여기가 안 깨졌기 때문에 이 값에 가지는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264원에 대한 지지는 305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고,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305원 위에 앉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 305원 위에 앉으면 파동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보면 지금 현재 2번 파동 구간에 대한 공략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종가는 여기까지만 형성이 됐죠. 여기 위로 종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꼬리는 찍었어요. 꼬리는 찔렀습니다. 이런 꼬리들이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 이거는 뭐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제시되는 값에다가 매도 걸어두세요. 예약 매도하세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본인의 물량들이 팔려있고 다시 자신이 판 가격 아래로 많은 경우 내려와 있을 거예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희망회로, 절망회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값에 맞춰서 그냥 대응만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지지를 밟으면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지, 종가 지지 유지, 여기도 종가 지지 유지입니다. 그럼 3월에 구간 이탈의 종가 지지 유지는 306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305원, 여기도 305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11월에 중요가 255원도 여기에 양봉 꼬리로 지지를 밟았으니까 332원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거래량이 터졌고 이제 조정이 전개됐죠. 조정이 전개됐어요. 이때 움직임이 여기 파동 2번 피보나치 2.618인 500원에 대한 공략이 나왔어요. 나오고 조정이 나온 겁니다. 종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종가 확보가 안 돼서 조정이 나오면서 이 조정은 여기 상단 변곡 305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두들기고 올라앉았죠. 올라앉아서 지금 현재 음봉 종가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여기 두 개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이 202평,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꼬리를 보게 되니까 11월에 중요값 285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285원에 대한 지지 유지는 뭐다? 332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음봉 종가 지지니까 332원 위에 양봉 종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값이 보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 중심에서 보고 있는 305원, 306원 위에 형성되는 거죠. 이 과정이 3월 차트 구간의 중요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겹칩니다. 공략하는 거. 그러면 3월에 구간 끝값 306원, 305원에 대한 현재 오늘 음봉이 어제 음봉은 이 두 값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됐어요. 오늘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전개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if입니다.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306원에 305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여기 3월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과 위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305원의 지지, 종가 지지 유지도 같이 보는 거죠. 여기에서 종가 지지가 유지되면 뭐다? 여기 되돌림 상승이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 피보나치 2 되돌림 상승 구간에 종가가 형성돼 있죠. 그럼 여기를 재차 돌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이 과정에서 5월의 중심값이라 돼 있죠. 하단 변곡과 5월의
중요가 554원의 중심가 451원 위로 종가가 일봉 종가가 올라가는지를 같이 또 이어서 보는 겁니다. 이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전체 차트에서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347원의 지지가 올라와서 종가가 올라와서 여기 지지가 유지되는 게 사실 이건 2023년도 하반기까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가 차트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앉아야지만 올라앉고 이후에 올라와서 다시 지지 테스트를 받을 때도 여기 지지를 확정을 해야지만 제로엑스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4번 두 번 지금 피보나치 2파동까지 왔지만 피보나치 4파동까지를 혹은 그걸 돌파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는 값은 347원이에요. 347원의 종가 유지를 지속을 하는 모습이 이후에도 이어지면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먼 뉴스가 나오고 상관없어요. 올라갑니다. 그래 되면 현재는 차트가 그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핀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 위에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력스는 추가 락입니다. 여기 지지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이 움직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이 그 틀이 추가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1번 파동 2023년도 1번 파동의 구간의 지지 테스트가 지속되는지를 살피는 그 변화가 되는 그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여러 알트들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얘기 드리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많이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이거는 계속 뭐 교육에서도 언급드리지만 이 지지가 깨지는 때는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가 깨지는 것을 확정시키지 않아요. 보통 지지가 깨질 때는 방향이 정해질 때는 딱 그 근처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다음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요. 그런 가면 그때만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하신다고 그렇게 만약에 대응을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지금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306원, 305원 종가 지지가 유지된다.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은 306원입니다. 유지되면 여기서의 되돌림 상승 가능성을 보니까 그럼 426원과 500원에 대한 공략으로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여기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보나치 4구간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보나치 4구간에 대한 공략입니다. 이 값들이 이미 여러분한테 계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값들을. 근데 앞에 만약에 여기서의 반등이 유효하게 전개된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되는 값에 그냥 매도 걸어 두시면 돼요. 예약 매도 걸어 두시라고. 그러면 높은 확률로 가게 되면 체결이 되고 이후에 여러분이 매도한 자리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5월에 하단 변곡을 지지해야지 2023년도 하반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 드리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이라는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는가? 괜찮지 않는가? 하고 제가 요런 제로엑스에서 얘기 드린 거지만 덱스 이거는 앞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슈를 타기 시작하면은 이쪽으로 왜냐면 레이어 1들이 많이 적용되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와 랜딩 그러니까 디파이죠. 디파이 영역과 덱스 이런 부분 왜냐면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더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 레이어 1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레이어 2가 되겠죠. 레이어 2의 영역이 되든 레이어 1에서 붙는 앱 단위가 되든 서비스가 되든 이런 쪽이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관심 가지고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냥 뭐 많이 올라가는 일반 뭐 이렇게 잡코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제로엑스에 대한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후의 움직임이 좀 더 확정되고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확정이 되면 그때 또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